2011년 11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라는 아버지와 그럴 수 없다는 아들, 별건 중이던 이 아버지가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된다면서 5년 만에 집으로 찾아온 건데요. 고등학생인 아들은 문을 가로막고 버팁니다. 어찌저찌 들어간 집안에서 아버지는 뭔가 이상한 냄새까지 난다면서 자초지종을 캐묻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하고 안방문을 열어본 이들은 모두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어머니의 실종과 우등생 아들을 파헤쳐봅니다. 자, 고등학생 아들과 어머니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별거 중이었죠. 자, 그런데 그 별거 중이던 아버지가 간만에 집에 찾아왔는데 아들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열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이렇게 문을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있던 상황. 좀 더 들어보죠. 네, 일단 이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인 지모군인데요. 이 어머니랑 같이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랑 아버지는 별거 중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월 12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보내고 종종 안부를 물어오긴 했지만 평소에 이 왕래가 잦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2011년 11월인데요. 이 아버지가 1년 만에 이 집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군이 아버지가 왔는데도 못 들어오게 이상하게 현관문을 가로막는가 하면 또 집안에서는 악취가 풍겨나오는 굉장히 좀 수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다 같이 안방문을 열게 된 겁니다. 안방 안에 뭐가 있었길래 악취가 났던 걸까요? 안방 안에 있었던 건 바로 어머니의 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망한 지 한참 지난 어머니의 시신이었는데요. 경찰도 할 말을 잃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군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붙잡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군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 아버지가 집이 들여닥친 지 8개월 전이었던 2011년 3월 13일 오전에 집에서 부엌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휘둘러서 숨지게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어머니의 시신을 이렇게 방에 방치한 겁니다. 아, 교수님, 그 시신을 8개월 동안 방치를 한다면 그중에 뭐 여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8개월이면. 예, 이 사건 처음에 이제 보도됐을 때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으로 충격을 줬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웃이라든가 또는 친척들이 어머니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처럼 엄마도 가출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순간순간 넘겼는데 아버지도 실제로 이제 6월 달쯤 돼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같은 얘기죠. 가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시신이 부패해서 안방에서부터 이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업용 본드를 가지고 문틈을 완전히 봉인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하는 이런 그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해서 주위 사람들은 설마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리 공업용 본드로 문틈을 봉인을 한다 해도 그 새어나오는 냄새를 100% 막지는 못했겠죠. 자, 당시 지역 그 인근 주민들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한여름에는 모기가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저 모기장 저 떨어뜨린 거 있어요. 저기 저 손 주먹으로 해서 뚫렸더라고요. 저거 그래갖고 저걸 떨어뜨렸길래 내가 주워다가 저기다 놨어요. 이제 여름엔 더워서 열었다가 치지만 겨울에 그 추운데도 열어놓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대체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군의 범행은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심한 압박을 받았던 게 원인이 됐던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지군의 학성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집착 내지 강박을 보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서울대학교 꼭 가야 된다, 전국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압박이 있었고 또 아버지가 별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게 더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걸 이유로 해서 폭력을 좀 쓰셨는데 좀 많이 심하게 때렸어요. 심지어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나 친구들 보는 앞에서까지 때리기도 했었고요. 아이고야. 잠을 재우지 않거나 뭐 지금 아버지에 따르면 이 정말 뭐 야구 방망이 골프채로 얼마나 심하게 때렸든지 바지가 진물이 나서 엉덩이에 붙어 있을 정도였고
엉덩이 양쪽이 모양이 달라질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골프채, 야구방망이 이런 걸로 엉덩이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엉덩이 양쪽의 이 모양이 서로 짝짝이었다.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일단 이 기자. 아, 예. 네, 그 범행 3일 전에도 좀 비슷한 폭행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 범행 3일 전부터 일단 이 지군의 어머니는 정신력 길러야 한다. 그리고 밥에 감사함을 알아야 한다 하면서 단식을 시킵니다. 밥을 안 줬다는 얘기죠. 예. 또 범행 이틀 전에는 공부하다가 지군이 존다면서 밤새 매를 들었습니다. 또 범행 직전인 그 밤 11시부터 그 당일 아침 8시까지는요. 이 지구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200대를 맞았는데 이 골프채라든지 야구방망이 같은 것들로 맞았다고 합니다. 국가수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입은 바지에서 이 지군의 혈흔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범행 직전에 이 3일간 굶은 상태였던 데다가 이틀 가까이 잠은 못 자고 10시간 넘게 어머니에게 체벌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유, 뭐 이게 참 말로만 들어도 이게 참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백 변호사님도 학창 시절에 부모님한테 뭐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면 공부를 하고 싶다가도 그냥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머니에 대한 살인을 저희가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아니 되겠습니다만 물론이죠. 예. 어머니의 행동은 도가 지나쳐도 좀 많이 지나쳤죠. 그러니까 일단 지군 같은 경우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3번, 가장 낮았던 성적이 전교 4등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잘했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뭐 이미 토익을 900점을 넘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이제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반에서 3등한 애들 정도의 우등생이었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일단은 전국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전국 한 4, 5천 등 정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지군이 하게 된 건 어머니는 1등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3등 정도 하면 집에 가면 또 이런 엄청난 체벌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적을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성적표를. 아, 성적표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4, 5천 등 정도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수능 응시자가 한 65만 명 정도 되니까 1% 안쪽이죠. 전국 4,000등이라고 해도 네, 그럼 굉장히 공부를 그럼요. 잘하고 아주 우수한 것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한테 혼날 게 두려워서 이걸 위조를 합니다. 4,000등을 62등으로 위조했는데 그걸 들고 가서도 어머니에게 혼이 납니다. 세상에. 그 직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대학 진학 상담 같은 것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위조 사실 같은 건 어머니가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제 본인이 성적표를 위조한 걸 어머니가 알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체벌을 당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결국 그날 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전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를 살해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전제는 꼭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이 친구가 이 당시 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3일 동안 지금 잠을 못 잤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7살 때 온몸에 피멍이 들어도 자기 아빠한테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아동 학대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별거를 하고 난 이후에 아들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다라고 아하. 하는 거.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한데 아버지 없어도 내가 너를 길러서 난 뭔가를 보여주게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승부를 갖다 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 대신 아들의 집착을 어머니가 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국 모의고사에서 4,000등을 62등으로 위조를 했는데 매질을 당하면 이 도대체 몇 등으로 위조를 해야 매질을 안 당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3일간 만약에 이것이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3일간 굶고 이틀간 잠을 자지 못하고 10시간 넘게 체벌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살해를 했을 때는 바로 이 학생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뭐 한참 뒤의 얘기지만 지군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점점 짐승이 돼갔다. 그때 잠만 잤어도 내가 어머니를 죽일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때문에 당시에도 폐륜하다 뭐 혹은 학대 피해자다 이렇게 의견이 맞섰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지군의 담임 선생님 얘기 당시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그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고 이성이 살인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렇게 범인 시신을 당시에도 거기서 팔려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벌은 받아야죠. 안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저는 한번 받을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 내에서 인격적인 대화를 받을 권속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머니를 그렇게 하고 나서 8개월 동안 학교를 다녔던 거 아니에요? 네. 어. 수능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놔버린 것 같았다고 당시 주변인들이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고 그 집에 들어가 봤을 때 이 시신이 발각됐을 때까지도요. 그 집이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어질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주검이 집에 늘 있었던 건데 그 존재를 잊기 위해서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 생전엔 제대로 해볼 수도 없었던 취미입니다. 이 어머니가 없어지면서 100만 원짜리 뭐 모형총 세자를 차기도 하고 모형 검을 수집하기도 하고 또 그러는 동시에 공부는 완전히 놔버려서 성적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사건 직후에 이 지군이 수능을 태연하게 봤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좀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구는 수능을 볼 생각도 없어서 수험표도 안 받아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찾아올까 봐 그래서 그 시험만 겨우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대학에 가면 엄마와 따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이 학부모 총회가 예정이 돼 있었답니다. 그때 범행 당시에. 근데 학부모 총회에 가면 당연히 아들이 성적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가 날 죽일 것 같아서 먼저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후에 한참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양 변호사님 참 모르겠네요.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판사도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이 지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어머니의 어떤 학대라든가 집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죄는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또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도 나도 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 지군이 어떤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는지 너무 공감을 하고 꼭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지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하지만 형벌이라고 하는 게 이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또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속죄의 시간을 가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선고를 했고요. 선고를 하고 지군도 울고 방청객도 울고 판사도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1년 사건이니까 이미 지구는 성인이 됐을 것이고 출소도 했을 것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뭐 잘하면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이게 이제 전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른들의 아동 학대가 아주 극심해지면 그걸 견디지 못하면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이 되고 또 이제 그것이 거꾸로 돼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아동이 그걸 견디지 못하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칼날을 자기 부모에게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이 그 학생의 꿈이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평범한 회사원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해서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뭔가를 갖다가 해코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들은 평생 동안 이 자기 부모를 살해한 그 어떤 기억은 자기 뇌리 속에서 지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말같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평생 동안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푸싱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